추경안이 통과된 지 7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폈는데요. 67분 동안의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향한 미안함도 드러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을 호소하면서 재판관들을 향해 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기각을 전제로 이야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직무 복귀가 된다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치 승부수.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겠다. 책임 총리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복귀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은 이참에 확실히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지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제 모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한 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뭔가 그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기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비상계엄에 대한 면죄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채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함에 따라서 그런 어떤 부담감들을 상당 부분 경감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전히 국민의 지지율이 일정 유지가 되는 선출직 대통령을 이 비선출직 헌법재판관 8인이 파면을 시켰을 때 미칠 어떤 국가적 파장이 엄청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선 대통령이 스스로 개헌 등을 비롯해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네. 배려를 하는 것이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반이 파면됐을 경우에 미칠 국가적 혼란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임기는 네. 사실상 조기에 끝내겠다. 일정 부분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좀 지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국민들께도 여러 불편을 끼쳐드린,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물리적인 파면을 하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직접 결자 해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뭔가 이런 좀 갈라진 그런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저희가 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부작용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이 87 체제의 한계를 저희가 다 목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도 뭐 권한대행, 직무대행들이 이런 정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책임 총리의 이런 휘하에서 네. 내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분권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무위원들이 탄핵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직무정지가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 뭐 대통령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그런 야당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개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에 이제 국정 쇄신 운영 방안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설파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송영훈 대변인님, 이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그러니까 맡기고 외치 역할만 이제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이제 비전안에 대해서도 어제 대통령이 좀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쇄신을 좀 하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밝힌 책임 총리제 구상과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상 한 세트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와서 본인이 복귀했을 때 그러면은 과연 국정을 이끄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앞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12월 7일에 이미 제기가 됐던 것이죠. 윤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임기를 포함한 일체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 즉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었고, 당시에 이제 질서 있는 퇴진 TF가 꾸려져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TF 단장이 지금의 이양수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심으로써 이 탄핵 소추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책임 총리와 그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구상이 적어도 한 2달 전에는 실행 단계에 이르렀어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지금 좀 때늦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뜻이 좀 갈리는 그런 반응들 보여주시고 계신데, 네. 특히나 이 임기 단축 개헌 문제는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작 그런데 지금 국회에 키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는 계엄 정국 이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는 돌연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의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국회에 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선택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말 보신 네. 것처럼 다소 바뀐 그런 상황인 건데 설명 한번 드리죠.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2022년 9월에는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개헌안에 담아서 2024년 국민투표에 붙이자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저 취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인 지난 19일 MBC 방송에 나가서는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영수 대변인, 네. 지금 이 송영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물론 뭐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전부터 여야 모두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조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고 야당이 또 선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키를 쥐고 있는 게 야당인데 지금 상황이 좀 유리해지니까 기존에 주장했던 바를 좀 뒤집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된 입장이다. 뭐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에 있어서 비판하기 위해서는 말 바꾸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의 임기 단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개편 이 부분은 쭉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안 하겠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기상 지금은 탄핵의 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거는 저는 없다고 보여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2026년 9월에 했던 지금 이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를 만에 하나 탄핵 정국이 다 끝났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말 바꾸기가 되겠죠. 하지만 말한 대로 최근 MBC 토론에서 나왔듯이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좀 지켜볼 사안이 있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대선 국면에서 다시 제시를 하실 이거는 가능성도 피할 있다는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개헌에 대해서는 모든 여야 후보들이 내란에 있어서의 탄핵의 결정 구조가 생기면 개헌은 당연히 여야 공이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걸 피할 수 없어요. 예, 뭐 아까 2024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구체적 시점도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이번에 했고요. 조기 대선에서 있어서 이 개헌 부분도 아마 주장을 할 거예요. 기다려보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네. 심지어 당내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가 개헌에 대해서는 투 트랙으로 가자. 첫 번째는 내란은 절대 할 수 없게끔 개헌을 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정치 개편을 같이 하는 개헌을 순차적으로 이뤄나갑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이 시기가 지나면 합시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암묵적 동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비판할 수도 있다. 그래 봅니다. 좀 지켜볼 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영 대변인님, 일단 뭐 지금 소영주 대변인 말씀은 아직 탄핵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는 일단 계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가 지금 하지 않는 그 배경에는 아마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얘기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시기만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후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국회 혐오에 기대서 좀 자기세신적인 것들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시기만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2024년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이미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용적으로라도 좀 풍부한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자신의 것들은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전 그런 속내를 드러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그 대통령이 됐을 때도 나는 5년 임기를 수행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4년만 해라. 뭐 그런 식의 좀 면피용 개헌을 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뭐 탄핵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희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